뒷차가 쌍라이트를 비추며 빨리 가거나 비켜라 하는 신호를 보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급하지? 생각했었는데 옆에 친구가 뭐하냐고 내일 집 갈 거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오늘도 역시 평화로운 사이판의 하루다. 오늘의 요리다. 갓김치 고등어찜을 만들 것이다. 사이판에서도 김치를 판매하지만 여러 종류의 김치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김치를 받았다. 이것은 전남에서 온 그 유명한 갓김치다. 원래 내 고향은 강원도이지만 사이판에 오기 전까지 전남에서 살았었는데 이때 나는 갓김치를 처음 먹어봤었다. 음식을 처음 접하면 손이 안 가기 마련인데 여기 갓김치를 먹고 난 뒤 갓을 G.O.D, 갓이라고 부르며 라면 먹을 때나 김치가 생각나는 요리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곤 하는 내가 많이 애정하는 갓김치이다. 오늘 요리의 재료는 고등어 통조림 2개, 양파 1개, 쪽파, 빨간 고추, 갓김치,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이다. 구이용 고등어를 사서 해볼까 하다가 무난한 고등어 통조림을 택했다. 쪽파와 양파, 고추, 갓김치를 썰어준다. 갓김치는 한 입에 먹기 좋도록 썰었다. 고등어 통조림에 있는 물기를 쫙 빼준다. 갓김치를 제일 밑에 넣어준다. 위에 고등어를 쌓아준다. 물은 고등어와 갓김치가 잠길 정도만 넣으면 된다. 간장 2스푼, 설탕 4분의 3스푼을 넣는다. 김치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은 넣지 않는다. 끓인다.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그 위에 나머지 야채들과 소스까지 다 넣어준다. 끓인다. 어느 정도 끓고 나면 파를 넣는다. 물이 완전히 졸을 때까지 끓인다. 완성됐다. 너무 맛있어 보이. 통조림으로 조리하면 비린내가 났을 법도 한데 갓김치와 여러 야채들, 소스들과 어우러져서 그런지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고 그냥 얼른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향이었다. 갓김치를 고등어의 김처럼 싸서 먹는다. 정말 핵 맛있다. 진정 밥도둑이었다. 통조림 자체에 뼈가 연하기도 하고 찜으로 만들 생각에 오래 끓이다 보니 고등어를 가르면 뼈가 그냥 발라졌다. 심지어 가운데 있는 뼈를 제외하면 다른 뼈들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치아 교정 중인 나도 먹기가 너무 편했다. 이 요리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맛이 있을까 확신이 없었는데 먹어보니 앞으로도 이 김치가 있는 한 자주 해먹을 것 같은 성공적인 요리가 됐다. 내가 해놓고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지금 이 정도 양으로는 이틀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하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사실 김치찌개, 라면, 그리고 김치볶음밥이다. 이전 3월에는 우리 숙소에서 머무르게 된 플로리다에서 온 게스트가 있었는데 출출하다는 말에 내가 해놓았던 김치찌개를 권유했고 베리굿이라며 한 그릇을 다 먹고 몇 번이나 더 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 작년 한 달 살기 때 수진이는 한국 가기 전 내 김치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해주기도 했었다. 이런 화려한 요리보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은 그동안 스스로도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요리하는 것 같다. 요리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혀 없지만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울 뿐이다. 이곳은 내가 지내는 곳의 테라스이다. 그래도 사이판 브이로그인데 너무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게 사이판 영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다. 사실 밖에서 먹으면 모기, 파리와의 전쟁이지만 감수했다. 밥 먹는 동안에 모기 3방 물렸다. 사이판 오실 때 모기 안 물리게 하는 로션 꼭 챙겨. 사이판에서 살면 좋은 점이 정말 많다. 일단 밖에 나오면 이게 진짜 여유구나 싶은 평화로운 바다와 강렬한 햇빛이 나를 비춘다. 마음이 괜스레 우울한 날 그냥 밖에 나가면 광활한 자연에 뭔가 힐링되곤 한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매번 다른 느낌의 힐링 가득한 풍경을 보곤 한다. 그리고 사이판은 교통이 아주 좋은 편인데 정말 신기했던 게 길을 건널 때 내가 건너려는 제스처만 취해도 양쪽에서 오는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추고 내가 끝까지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미국 본토에 가본 적이 없어서 미국 본토도 이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교통 문화가 정말 신기했다. 또 사이판은 들개가 꽤 많은 편인데 이 들개들이 건너려고 할 때도 양쪽 차들이 멈춰 선다. 사이판 특성상 차가 크게 밀리지 않고 다들 여유롭게 느릿느릿 운전하기도 하니 그 흔한 빵빵 소리를 듣기도 쉽지 않다. 너무 평화롭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느리게 가도 클락션을 울리거나 쌍라이트를 비춰대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나는 사이판에서 지낼 때의 교통문화가 습관이 되다 보니 한국 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거의 70km에서 80km로 달리다가 뒷차가 쌍라이트를 비추며 빨리 가거나 비켜라 하는 신호를 보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급하지? 생각했었는데 옆에 친구가 뭐하냐고 내일 집 갈 거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아 여기 한국이지
싶은 생각에 다시 악셀을 더 밟고 달린 적도 있었고, 신호가 없는 곳에 사람이 건너가거나 하면 비상 깜빡이를 틀고 여유롭게 기다려주곤 했던 적도 있었다. 뒷차분들께는 죄송하다. 얘기하다 보니 웃긴 얘기가 하나 더 생각났다. 웃기다기보단 오픈 이야기다. 사이판은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 가까운 미국령의 휴양지이다 보니 아시아계 사람들을 많이 봤고 일본 게스트들과도 자주 지낸 적이 있었다. 며칠을 함께했던 일본 게스트 중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전날 우리와 함께 핑퐁과 같은 술게임도 하며 국적, 나이와 관련 없이 재밌게 놀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다. 평소 직업 얘기나 사적인 부분은 묻지 않지만 어쩌다 직업 얘기가 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일본 교육이나 이런저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담당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아뿔싸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과목을 물어보지 말 걸 그랬다. 역사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이기도 하니 깊은 얘기는 더 하지 않았었다. 그 후로도 며칠을 더 함께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로서 그래도 재밌게 잘 지내다가 헤어졌던 것 같다. 다양한 국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광도시인 사이판에 있다 보니 재미있는 일화가 참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분들을 볼 수 없는 게 참 아쉽기는 하지만 얼른 여행이 다시 가능해져서 재미있는 썰을 더 많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편에서는 베이징에서 온 게스트와 있었던 일,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느꼈던 점 등 지금처럼 내 생각과 현재 사이판이 담긴 브이로그를 업로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갓김치 고등어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영양가 만점에 처음 요리하는 저도 성공할 정도로 맛이 있고 요리도 쉽기 때문에 평소 반복되는 요리에 지겨우신 분들은 한 번쯤 요리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을 여행하다. Travel for happiness.